미국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 결국에 우리가 투자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잖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서 뭔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한국시장 대응법은 일단은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가 있어요. 말 그대로 신용을 평가해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개인들도 신용이 다 있죠. 가진 뭐 자산이나 기존 대출 상황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봉급 수준, 직업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도 신용이 다 정해지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직업이 만약에 없다, 퇴직을 하거나 뭐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시다면 신용등급이 낮죠. 그래서 대출도 잘 안 나와.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회사들도 신용등급이 다 있고요. 국가들도 신용등급이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도 회사채를 이제 회사 채권을 내죠. 빚을 내잖아요. 그러면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들은 이자율을 굉장히 낮게 해서 이 채권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막 근데 거의 부도 위기다. 부도 위기에 그런 회사들은 채권 이자가 막 10% 넘어가죠. 왜냐면 위험하니. 애들이 돈 떼먹고 갈 수 있으니까 막 이자도 높게 받아버리죠. 근데 그런 식으로 나라에도 신용등급을 매깁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어딘 것 같아요? 당연히 미국이지. 또 전 세계 일장 나라잖아요. 일장 나라. 전 세계에서 어쨌든 힘이 가장 강한 나라. 그래서 미국은 원래는 제일 신용등급이 높았죠. 근데 지금은 신용등급이 또 한 단계 내려가 버렸어요. 무디스라는 곳 회사예요. 회사. 이 회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 보통 트리플 A죠. 그래서 한 단계 낮췄다. 왜냐하면 정부 부채가 증가하니까. 이 신용평가사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가 있어요. 3대. 피치라는 데가 있고요. S&P 500 알죠? S&P 500. 스탠다드 앤 푸어스입니다. 그 회사가 있고, 세 번째가 이 무디스예요. 굉장히 큰 회사죠, 애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등급 그냥 깎아내려버리면 이 회사나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거든. 모두 무디스만 하향한 게 아니에요. 이 두 회사는, 이 피치랑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요, 이전에 벌써 신용등급을 내렸었어요. 뭐 무디스에서는 일단은 트리플 A에서요 AA1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채권을 내는데 살짝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채권 이자를 낮게 해서 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높아져 버릴 수도 있겠지. 보고서에 보시면요, 10여 년 동안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지속적인 재정극자로 인해 급격히 증가해왔다. 재정지출은 증가한 반면 감세정책으로 재정수입은 감소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빚을 많이 내가지고 너네 그 빚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자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계산을 해보니까 얘들이 지금 트리플 A까지는 아니겠다. 그래서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뭐 아직도 세계 기축통화로 달러가 잘 작동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때문에 미국이 성장을 둔화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은 한답니다. 뭐 이건 당연하지. 아무튼 요 뉴스가 지금 왜 투자자들이 그렇게 좀 걱정을 하는가. S&P에서도 강등을 한번 했었는데 2011년에 그랬어요. 피치에서도 2023년에 그랬어요. 무디스마저 25년도에 또 세계 역사가 한번 쓰여졌네요. 이렇게 강등의 사유는 재정극자가 증가, 돈 엄청 지금 빚내서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한 번씩 보면 그 연말에 되면 디폴트 얘기가 맨날 나옵니다. 디폴트 얘기. 그래서 부채 한도를 막 높여야 되는데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빚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차피 달러가 자기네 통하니까 막 찍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른 나라 눈치는 좀 봐야지.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척 해요. 민주당이랑 공화당에서 막, 공화당은 맨날 빚 내면 안 된다, 부채 한도를 줄여야 된다, 증가시키면 안 된다 그러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보통 올립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척 하는데 항상 부채 한도는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안 늘리면 진짜로, 그러니까 미국은 멀쩡한데 빚을 못 내거나 해서 디폴트가 나기도 해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세계 금융시장이 한번 휘가닥 더 자빠질 겁니다. 언제였죠?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협상이 안 돼가지고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 월급을 못 받고 그런 일도 있기도 했죠. 어쨌든 그거 다 그냥 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언제나 합의가 됐어요. 미국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럼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투자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시장가가 중요하잖아. 이게 여러분들 계좌에 영향을 안 미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서 뭔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답은 아니지만요. 과거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2011년 8월 5일에 미국 S&P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어요. 이때 정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올해 투자하신 분들 요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딱 봐도 여러분 엄청 한번 파도가 쳤죠. 2011년 8월 5일 기억이 난다. 그때의 악몽. 이때가 막 유럽 재정위기도 막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예, 좀 시끄러웠죠. 이때 지금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일단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답이 보여요. 자, 2011년. 이 딱 봐도 뭔가 여러분 이 심상치 않죠. 이거 딱 봐도. 이제 2008년에 엄청난 금융위기가 한번 와서 시장을 한번 해가닥 뒤집었습니다. 예, 이때도 막 사람들 많이 아이고 힘들어라. 이 주식에 주자도 안 나왔지. 이때 투자해야 될 텐데. 일단 큰 배경 한번 볼게요. 큰 배경. IT 버블이 한번 터지고요. 2000년대 IT 버블이 이렇게 뻥 터져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다 했더니 또 이때 9.11 테러였습니까? 9.11 테러가 뻥 터져버려. 근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상승장이 왔었어요. 이때 많은 부자들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가 터져버렸네. 이 뭔 일이고. 이때 코스피 많이 올랐죠, 여러분. 이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이 우상향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이렇게 차트가 돼 있어요. IT 버블 터지기 전에 고점 여기 있고 IT 버블 터지면서 쫙 뺍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 들어와가지고 여기 전고점을 거의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금융위기 때문에 또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지금이야 인기 많지. 이때 미국 한다.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었죠. 아무튼 간에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요. 이제 막 미국에서 자기네가 살아야 되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엄청난 돈을 퍼붓습니다. 엄청난 돈을 부었어요. 이때 브릭스죠. 맞지. 이때는 선진국도 말고요. 미국 말고 이때 차이나 펀드랑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브릭스 하고 이때를 그냥 코스피가 오른 장이라고 생각하겠죠. 혹은 아시아 증시가 많이 오른 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때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자재의 버블이 났던 시기입니다. 원자재의 버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버블을 바라보고 있다. 어쨌든 간에 2008년에 빵 터지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개미들을 아주 그냥 싹 무시하듯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때 사람들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따라붙지를 못했어요. 올라가는데 안 되는데 아직도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는데 불안한데요. 어떡하지? 그러다 또 위에서 또 오지. 지수가 900 갔다가 2000이 왔어요. 2000이. 그런데 이게 웬일? 차트 잘 보세요, 여러분. 8월 5일에 전격적으로 이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은 희한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8월 2일부터 빠집니다. 8월 2일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어랍쇼? 이상하죠? 이상하네. 어쨌든 그 다음 날에 한번 보시면 8월 3일이에요. 코스피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 이거 8월 5일이라며요. 시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요거를 명심하십시오. 시장의 IQ는 100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있는 AI들도 못 당하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투자는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IQ는 1000 이상.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미래 예측까지 하거든, 얘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도 시장이 그때 다 말해줬잖아요. 트럼프 관련주들이 막 계속 올랐잖아. 해리스 관련주는 막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군요. 역시 시장이 제일 똑똑해요. 시장이 이거를 미리 알고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면 와 신기하다 하죠. 근데 이 당시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했느냐, 그게 바로 투자 실력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보면 또 뚝 떨어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시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요. 이미 이 뉴스를 안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다 팔아제낀 흔적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항상 반복이 됩니다. 여기 지금 힌트가 다 있어요. 그러고 나서 쑥대밭이 납니다. 8월 5일. 금요일에. 여러분, 이런 급락은 우리 최근에 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폭락이 기억이 나죠. 그러고 이제 우째 되냐? 이제서야 이제 막 팔아제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나가면 되는데. 시장의 흐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이날 다 나갔을 거예요.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추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세가 왜 떨어지지? 이유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떨어지면 떨어지는 갑다. 뭔 일이 있는 갑지. 이것도 갑작스러운 뉴스이긴 했지만요, 시장에서 다 답을 알려줬었어요. 이걸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지,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어찌됐든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됩니다. 심각하죠. 마이너스 7%까지 가고 마이너스 9%까지 쫙 떨어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급락에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 저도 지금 최근에 좀 우려되는 게 일단 떨어지는 칼날을 여러분 잡아도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기억. 코로나 사태의 기억 때문에 이때는 급락 아주 그냥 푹 파인 자리 여기 있죠. 이때 사면 돈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아 이게 정답이었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최근에 그 관세 때문에 막 나갔을 때도 엄청 잘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답은 없는데 정확한 정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시장의 그냥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급락에 샀더니 쫙 오를 때도 있고요. 급락에 샀는데 안 오를 때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때 보시면 안 오르죠. 이때 쫙 뻗을 때가 8월 9일이었는데 한 달 내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많은 비중을 들어가셨는데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버팀이 가능하세요? 시장은요, 여러분 대중들의 생각이랑 동일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겠느냐. 큰 폭락이 한번 있었죠. 폭락이 한번 있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 올라왔어. 근데 이 유례없는 이런 큰 상승이 그래도 왔습니다. 유례없는 큰 상승. 저는 한번 꼬아서 생각할 것 같아. 이전에 보니까 급락했는데 그래도 막 잘 올랐네. 근데 시장은 대중들의 생각이랑 잘 동일하게 가지는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푹 파이면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살짝 반대로 갑니다. 이럴 때 바닥 기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투자할래. 올라가네. 이쯤 되면 이제 조금 비중 들어가 보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푹 파인 자리에서 사는 거요. 요거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전재산을 때려 붓는다, 그거는 하지 말자고. 항상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